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기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우울하고 화나고 답답한 뉴스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니까 희소식, 부동산 희소식으로만 모아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잠실에 종합운동장 마이스 산업에 도전할 사업자가 오늘 윤곽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많은 건설회사들이나 컨소시엄들이 공개 입찰로 전환이 되면서 참여를 하게 될 건데요. 이 마이스 산업과 바로 옆에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언제 완공이 될지, 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두 번째로 서울에 5년 만에 신규 재개발 지구가 지정된다고 합니다. 무려 5년 만에. 그동안 5년 동안 단 한 곳에 재개발 구역도 신설되지 않았는데, 이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청파 1구역이 정비 사업을 속도를 낸다는 소식인데, 이거는 뭐 희소식이라 할 수 있고요. 서울시의 정책과도 방향이 같다라고 볼 수 있고, 향후에 어느 지역이 더 많은 구역들이 지정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 탄력받는다. 분당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탄력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서울도 리모델링 바람이 분다. 재건축 언제 될까 하소연하시고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전하는 게 어떤가 라고 주민들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상황을 한번 보면서 내용도 한번 보고, 향후에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는 단지들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조 1700억 정도의 사업 규모를 갖고 있는 잠실 스포츠 마이스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를 오늘 윤곽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에 따르면은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 투자 사업 제3자의 제안 공고를 냈고요. 1차 서류 접수를 오늘 19일 날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최초에 이 산업은행과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그 다음에 SK에코플랜트 등이 무역협회 컨소시엄이라는 걸 이제 컨소시엄을 묶어서 서울시에 제안을 함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다른 사업자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유력 후보자들은 하나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있고요. 이게 오늘 19일까지 1단계 서류 평가를 하고요. 10월 18일까지 2단계 서류 평가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올해 안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세부 계획이나 세부 협의를 거쳐서 2023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착공일로부터 이것이 완공되는 게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72개월이니까 6년 정도 걸리고, 총 사업비는 2조 1672억 원 정도의 대단히 큰 규모의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전시, 컨벤션, 야구장, 스포츠 컴플렉스, 수영장, 수상 레저 시설, 호텔, 그 다음에 문화 상업 업무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 하는 아주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개발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보시다시피 종합운동장 자리가 위치를 하고 있고, 옆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9 빨간색이죠. 빨간색 109 빨간색 구간은 올림픽대로 지하화, 지하차도 560m, 여기가 560m의 지하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하화가 되면 위쪽으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강 시민공원을 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309에 해당되는 요 보라색 길이죠. 보라색 길. 이 보라색 길 같은 경우는 탄천 동로가 지하화되는데 길이가 610m에 해당될 정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하화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주 통로가 한강 시민공원까지 연결되면서 요트 선착장까지 연결이 되고, 올림픽대로는 이만큼이 이제 560m 정도가 지하화 되겠고, 그 다음에 탄천로 동로도 한 610m 정도가 이제 지하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인근 단지,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이 인근에 보면은 아시아 선촌 아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청담동 쪽 라인으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이 그 스포츠 마이스 산업이 조성이 되면은 이것도 조망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망권이 가능한 한강 조망권과 스포츠 마이스 산업의 조망권을 같이 가지게 되고, 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까지 접근성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아래쪽으로는 이제 대치동이 있는 거거든요. 삼성동과 대치동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잠실동과 더불어서 이 지역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최근에는 6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거래는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1.8평 이상의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라고 강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는 사실 어렵고, 이 지역은 이제 자본이 많은 분들이 이제 전체 자금을, 대출도 한 푼도 안 나오니까요, 전체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이렇게 내가 부익부 빈익빈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는 시각보다는 이게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서울의 전체 영향을 주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서울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희소식은요, 용산의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용산에서 대표적인 업무지구, 업무타운으로 개발되는 곳은 국제업무지구와 그 다음에 캠프킴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캠프킴과 국제업무지구는 잘 알고 있는데, 유엔사 부지나 수송부 자리에 대해서는 뭐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유엔사 부지가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자, 규모는요, 지하 7층에 지상 20층, 공동주택이 한 420세대 정도 들어가고요, 오피스텔이 777세대, 호텔, 업무시설, 판매, 문화 집회 시설까지 해서 종합적인 복합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2021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2022년에 착공을 해서 2023년이면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과 3년 뒤면은 완공이 되는데, 이 유엔사 부지를 시작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수송부 자리, 캠프킴, 그 다음에 국제업무지구, 그 다음에 한강변에 있는 현대자동차 정비소 부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업무시설, 업무타운으로 순차적으로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업무타운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여기 동심원이 그려졌다시피 이 지역에 국한돼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주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개발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 1, 2년 내에 많은 개발들이 구체적으로 또 실행계획들이 발표될 예정이고, 특히나 캠프킴이나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용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될 때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은 용산 공원 개발과 그 다음에 이런 업무타운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면은 용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 공원 좌측과 우측에 대규모 업무타운이 들어서고, 바로 인근에서 한남 뉴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고급주택가, 대규모 고급주택가가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되고,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큰 이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태원 상권들이죠. 그래서 상권과 공원과 상권과 업무타운, 그 다음에 주거타운,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용산에 계신 분들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 또 여기가 광역철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또한 김포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공항철도를 통해서 용산으로 다이렉트로 올 수 있다 보니까 향후에 전체적인 사정이 나아진다면 이런 지역들이 관광벨트로서 서울에 또는 대한민국의 먹거리로서 크게 부상할 지역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지금 투자하려고 하면은 많은 자본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본에 맞게
뭐 역세권에 있는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점해 놓는다면 광화문이나 여의도 또는 삼성역 주변 지역에 있는 업무 빌딩인 오피스텔처럼 가격이 높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파트라는 거에 종목에 국한돼서만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개발들,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종류와 상관없이 많은 부동산들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용산 너무 비싸요 라고 선입견을 갖지 말고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그런 이제 능동적인 모습을 좀 보이셔야 됩니다. 앉아서 나한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직접적으로 찾아가 보고 생각만으로 그 지역은 너무 비싸, 너무 많이 가격이 내 돈 갖고는 살 수 없어, 이렇게 먼저 단정 짓게 되면은 기회가 있는데도 찾지 못해서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이라는 지역, 물론 예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숨어있는 기회들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1, 2년 내, 2, 3년 내 굉장히 큰 변화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희소식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뭔가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희소식이니까 이 희소식이 본격화되기 전에 더 발전하고 더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투자하는 그런 투자 방법을 선택을 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용산 얘기입니다. 자, 서울에 5년여 동안에 신규 재개발 구역이 하나도 없었다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재개발 구역이 하나가 지정될 것 같습니다. 자, 용산의 알짜 청파 1구역 정비 가속도. 자, 서울 용산구는 다음 달 16일 청파 1구역에 재개발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신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2015년 12월 이후에 처음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난 전 시장님께서 개발을 좀 지향하고 현재 마을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라는 이상을 갖고 진행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장에서 볼 때는 반시장적인 어떤 정책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그래서 서울 전체에 지난 5년간 재개발 구역이 하나도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공급 부족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에 일부분을 좀 담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개발의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한번 보게 되면은 청파 1구역은 2004년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2009년에 추진이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모든 재개발 뉴타운들이 거의 스톱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현재 조합원이 4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25층 713가구의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청파 1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내 신규 재개발 구역들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 시장님이 매년 재개발 구역을 25개 이상으로 신규로 지정을 해서 2025년 앞으로 향후 4년간 무려 13만 가구 정도를 이 재개발을 통해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정치적 이벤트에서 재신임을 받는다면 이 정책은 굉장히 큰 탄력과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재개발들이 그동안에 5년 동안에 지정되지 못했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지정되면은 한 300에서 400개 정도의 재개발 구역이 추가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봐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청파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재개발이지만 지금 그 청파동 일가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동의율이 70% 정도 이상 확보를 한 지역도 있고요. 원효로 일대 같은 경우도 역세권 개발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용산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지역, 마포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또는 이제 그 강남권 같은 경우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재개발들이 향후에
대단히 많은 숫자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거기 때문에 현재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이제 뭐 청약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재개발이 향후에 굉장히 많이 진행될 거고, 입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들이 향후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본이지만 상대적으로 갭을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면 현재 전세가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자본을 갖고 입지 좋은 데를 선점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이런 영상들을 올리다 보면 현금 청산되는 거 어떻게 되나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만 현금 청산이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개발은 대부분 다가 민간 재개발, 민간 가로주택 정비 사업, 민간 역세권 개발입니다. 따라서 지금 향후에 서울시에서 정부가 지정하는 거 말고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민간인 개발이고, 민간 개발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에 대한 위험이 매우 낮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지금 현재 서울시장과 국토부가 협의했다시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다라든지, 또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다라든지 하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구역들은 정비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곳들이 많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니까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 청파 1구역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한다는 건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고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에 진행될 200개, 300개, 400개의 추가적인 재개발 구역들은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사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노려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기회를 잡지 않을까,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희소식은 분당 리모델링 탄력받는다, 느티마을 건축심의 통과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분당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 중에서 리모델링 시범단지가 굉장히 가장 많은 곳이죠. 정자동 느티마을 3사단지, 한솔주공 5단지, 구미동의 무지개마을 4단지, 야탑동의 매화마을 1, 2단지들이 뭐 건축 심의도 통과됐고 사업 승인도 받았고 조합 설립 인가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지역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느티마을 같은 경우는 수직 대신 수평 별동 증축으로 선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건축 심의를 통과한 거죠. 자, 15년차 이상부터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거든요. 뭐 30년이 됐으면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면 15년 이상부터 점점 30년으로 가까워질수록 수직 증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15년 차부터 예를 들면 20년 차 정도 되는 요 구간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수직 증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0년 차 이상 지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안전진단을 이제 통과하면서 구조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20년 차 이상 되는 아파트들 또는 25년 차 이상 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건물의 골조 구조 자체가 약화돼 있으면은 수직 증축은 할 수 없고 수평 또는 별동 방식으로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별동 방식, 수평은 옆으로 넓히는 거고, 별동 방식은 5개 동짜리 아파트가 6개 동짜리로 만드는 거죠. 1개 동을 더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이번에 느티마을이 건축심의를 통과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 내년 하반기에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66.6제곱미터가 무려 13억의 신고가를 거래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탑동이나 구미동 등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리모델링이 일기 신도시들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서울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일기 신도시에 이어서 서울 구축 아파트도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자, 각종 규제로 서울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은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30년에 무려 44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4나 뉴스1에서 보면은 올해 1분기 서울 지역에 조합 설립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강남구의 대치 2단지, 그 다음에 성동구의 금호 벽산 아파트, 송파의 가락 쌍용, 그리고 용산구와 강서구 등에서도 단지들이 무더기로 추진위를 구성하는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용산에 대표적으로 이촌동에 있는 한가람 건영 2차, 그 다음에 강촌, 그 다음에 이촌 코롱, 강촌하고 코롱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합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우, 강서구의 가양동의 강변 3단지 등 33개의 단지가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언제 될지, 또는 현재 규제가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지 또는 임대 아파트 비율이라 등등 여러 가지가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또 초기부터 안전 진단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노원구 쪽에서 이제 안전 진단 신청했던 아파트가 탈락을 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우리도 탈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그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제 재건축 연한을 채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재건축 방향을 잡고 있는 단지들은 리모델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이제 15년 차 넘었고 또 30년 차 안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단지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는 게 좋은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 단지들 중에서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너무 큰 재건축을 무조건 고집하기보다는 빠르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내 집을 새 아파트로 바꿔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큰 것이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제가 뭐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중고층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빠르게 먼저 선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바람이 불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속해서 해왔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촌이 있고, 그 다음에 일산이 있고, 삼본이 있고, 중동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당하고 평촌 같은 경우는 이미 시범단지라든지 또는 현재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뭐 시공사 선정까지 된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분당에서부터 이 중동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 앞쪽에 있는 단지들은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고, 뒤쪽으로 갈수록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바람이 덜 분 지역들을 먼저 선점 투자를 한다면 좋은 기회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지 않을까. 너무 비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만 고집하지 마시고, 어차피 투자는 내가 살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 자체가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을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을 한다면 같은 시기에도 작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각을 좀 바꾸면은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을 자주 시청하시면은 이런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발빠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속해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은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희소식으로만 전해드린 뉴스 오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